아 이렇게 써 아니네? 이렇게 써. 자, 직선의 방정식 봅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죠? 언제 배웠어요? 언제지? 직방 언제 배웠어? 2학년? 1학기? 1학년. 1학년 때 배웠어. 2학년 1학기 때 배웠지. 너네가 함수 처음 배우는 게 1차 함수를 배우잖아. 얘가 다른 말로 1차 함수잖아요. 직선의 방정식. 그렇죠? 맞다. 자, 그럼 봅시다. 자, 너네 1차 함수에서 중요한 게 있어. ax 플러스 b. 함수마다 각각 중요한 특징들이 있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이제 이런 걸로 쓰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쓰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ax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러면 요 y는 mx 플러스 n에서 너네가 중요한 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기울기. m일까 n일까? m이 나타내는 게 기울기. 그렇죠. 얘 x분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걸 찾아라고 얘기를 하면 이 기울기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모르면 못 구하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기울기가 m이고 y절표 n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건데 탄젠트로 얘기를 하잖아.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좌표평면이 x축 이렇게 y축 있다고 얘기를 할 때 이 직선은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 거기 책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보면 요 x축과 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크기요? 거기 뭐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먼저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이제 너네가 나중에 이제 대수를 배우다 보면 배우게 돼요. 우선은 이런 표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 거기 책에 나가는 것으로 보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잖아. 얘가 x축이잖아. x축하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게 얘가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각도기가 이렇게 움직인 거야. 춤춘 거 아니야. 각도기가 이렇게 움직였다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이것도 인치기. 그래서 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음의 방향도 있어요? 네. 어디에? 어디예요? 봐요. 양의 방향이면 이렇게 돌아가고요. 음의 방향이면 이렇게 돌아가고요. 아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줘봤지 모른다고요. 아, 그냥 그런 표현이 있나 보다. 우선 알고 계세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젠트 세타.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이제 탄젠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보세요. 너네가 이제 특강 한번 배우겠지? 탄젠트. 자, 너네가 3학년 2학기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사인 코사인. 삼각비라는 걸 배워요. 삼각비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A, 여기의 길이를 B, 여기의 길이를 C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요 각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 각에 대해서 여기가 그러면 각 B가 되겠죠. 삼각비에는 여러분들이 3개를 배워. 사인을 배우고, 코사인을 배우고, 탄젠트를 배워. 요 3가지를 배우는데 요거 2개는 놔두고 탄젠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탄젠트라는 게 뭐냐면 요 각에 대한 밑변분의 높이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탄젠트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서 보면 A분의 B가 되는 건데, 잘 봐봐. 얘를 내가 요 삼각형을 좌표 평면으로 옮겨볼 거야. 그러면 여기를 내가 지금 X축으로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Y축으로 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직선에서 두 점을 알면 누구를 구할 수 있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점을 알고요, 요 점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네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얘기를 했으니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얘기를 했잖아. 그럼 X값의 증가량이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한 거 아니냐? 그럼 Y값의 증가량이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한 거 아니냐? 그게 누구랑 똑같니? 탄젠트. A분의 B랑 똑같지? 요 말이나 기울기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은 너네가 얘가 표현을 하면 탄젠트 세타랑 똑같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가 이제 30도, 45도, 60도 이런 게 나올 거야.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특수각에 대해서 외우지 않았잖아. 그래서 요거를 알려줄 겁니다. 아직 안 배웠으니까. 까먹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문제 나오면 여기 페이지 보시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첫 번째,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만약에 문제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라고 얘기를 하면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라고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탄젠트 45도라고 줍니다. 45도가 나오면 얘는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를 주면 얘는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이 탄젠트 30도다, 45도다, 60도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들이 뜻하는 게 뭐야?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고 이용을 하시고, 요 내용은 여러분들 어차피 3-2에서 배울 거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가 한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건데, 자, y는 기울기 곱하기 x-x1 플러스 y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m이면서 요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기다 그냥 대입해가지고 풀었잖아. 기울기 m이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풀었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5야. 근데 얘가 만약에 1,2를 지난대. 그러면 어떻게 풀었어? 중학교 때는 y는 5x 플러스 b인데 1,2를 대입해가지고 b를 찾아가지고 구했잖아. 근데 고등 과정에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바로 요거를 암구하고 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풀어? y는 기울기 곱하기 x-x1 플러스 y1 이렇게 쓰는 거죠. 아, 저 x가 저 x예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딱 보자마자 중학교 때는 요 b를 구해야 되는 거지만 고등학교 때는 요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적용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b를 구할 필요 없이 쉽게 말하면 내가 서울에서 대전 거쳐서 부산 가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외워요? 네? 외워요? 외우라고 빨간색으로 해놓게. 어. 그래서 너네가 오늘 직선의 방정식에서 외워야 되는 게 얘야, 첫 번째.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니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y는 이건 설명하는 거야. y는 mx 플러스 n인데 얘가 어디를 지나간다고 했어? x1, y1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위에 있는 점 지나간다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y1은 mx1 플러스 n이 되는 거야. 이 식을 나는 n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자, n은 어떻게 되는 거야? y1 마이너스 mx1이 되는 거고, 요 n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y는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나는 요 두 녀석을 m에 대해서 묶을 거야. 그러면 m에 대해서 묶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x1이 되지? 플러스 y1이 되잖아. 그래서 얘를 y는 이라고 정리를 하면 너네가 외워야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첫 번째, 자, 한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성화에 뭐라고? y는 m 가로에 x-x1 플러스 y1이 된다고요. 경영록 알았지?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박스 쳐놓고 암기하세요. 박스 쳐놓고 암기하세요. 첫 번째 외워야 돼. 요것만 박스 치지 말고 너네 박스 쳐보면 이렇게 박스 쳐놔야 돼. 뭘 물어보는지 알고 박스를 쳐놔야지. 그냥 요것만 써놓고는 야 너네 외운 게 뭐야 그러면 y는 m 가로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y1 그게 뭔데? 몰라요.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지? 뭔지 알고 외우셔야죠.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배우는 게 뭐냐면, 공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한 점이잖아. 또 기울기를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점의 좌표를 주면 x1, y1, 그 다음에 x2, y2를 주면,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왜냐면 두 점을 알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여기서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네. 그러면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y는 자, 요 n 대신에 누구를 쓰는데 기울기를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x2-x1분의 y2-y1을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요걸 바꿔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얘가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또 첫 번째 거 순서는 어쩌야 되는 거죠? 자, x-x1 플러스 y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x2, y2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만 암기하면 누구만 바뀌는 것밖에 없어. 요 기울기만 바뀌는 것밖에 없잖아. 그쵸? 요거만 조심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저거는 네, 이거 외우면 바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 알겠죠? 자,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금 요런 얘기를 하는 거야. 책에 보니까 x2랑 x1이랑 같지 않을 때 이걸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x1이랑 x2랑 같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1,1이랑 1,-1이야.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때는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니네가 배운 거야. 배운 거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비율이 0. 비율이 뭐라고 써야 돼? 근데 배운 거 물어보는 거야.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렇지. x는 1이지. 비율이 0 맞지 않아요? x는 1이요? 네. 그려볼까요?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면 x는 1이면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는 거지. 얘가 x는 1이지. 예. 기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울기 0. 응? 기울기 0 아니에요? 기울기가 없어요. 이렇게 되지 기울기가 0이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기울기가 있어? 그러네. 기울기가 기울어진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Y에 대한 기울기. y는 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거는 너네가 나중에 여기서 다시 배울 거야. 네가 이미 선생을 얘기를 한 거야 지금.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너네가 나올 수 있는 건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x절편을 a라고 두고 y절편을 b라고 주면 너네는 이걸 가지고 바로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녀석이 만들어지는지 또 한번 보면 자, x절편이 a라는 것은 좌표로 따지면 a,0을 이야기하겠지. 그치? y절편이 b라는 것은 얘는 0,b라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내가 두 점을 하는 거니까 뭘 구할 수 있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y는 어떻게 돼?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낼게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기울기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플러스 B 어디 갔어요? 위에? 뭐요? Y는 요거는 Y 어디요? 그 밑에. 여기 있었잖아요. 왜요? 아니 저식 때는 Y1 죄송해요. 요걸로 돼 있겠어요? 아. 됐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얘를 양면에 요거를 양면에 누구로 나누면 되냐면 b로 나눌 거야. b로. 그럼 b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겠어? b분의 y가 되겠죠? 얘를 b로 나누면 누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x가 되겠지? 얘를 b로 나누면 얼마가 돼? 1이 되잖아. 이 친구 이해하면 이거 나오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절편을 주어진다 얘기를 하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너네가 실제로 중학교 때 다 거쳤던 과정이야. 근데 고등학교 거는 이걸 어떻게 일반화 시켜가지고 너네들이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책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책 보세요. 30조.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떤 거냐. 자, 기울기가 있고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 자, 두 번째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y는
m 가로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근데 책은 지금 y 마이너스 y1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y1을 뒤로 둔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수학은 보통 우리 함수는 y는이라고 정리 많이 하잖아. 한국에서는 다 y는 정리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다 y1이 마이너스 y1이 들어가는데 너네 어차피 이렇게 안 쓸 거야, 그렇지? 여기 다 뒤로 넘길 거잖아.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실제적으로 문제 풀 때 더 나아요. 알겠죠? 대부분의 책은 거의 99%의 책은 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얘가 실제로 써보는 이렇게 써보니까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야? 두 점을 지나간다라 얘기를 하면 너네가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절편들을 알고 있을 때 a분의 x가 b분의 y는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졸리시니까. 얘네 이 시간에 다 졸더라. 근데 2부 때 하면 막 눈이 막 쌩쌩하고 다. 자, 확인해 볼까? 자, 개념 확인 1번에 1번. y는 2x 마이너스 3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y는 마이너스 x 나오고, 네 번째 거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1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송아 일어나. 싫어? 자, 31페이지 봅니다. 자, 우리가 너네 직선의 방정식에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y는 mx 플러스 n의 형태로 쓰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형태를 뭐라고 얘기를 해?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해?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위에 걸 말하는 걸까? 밑에 걸 말하는 걸까? 밑에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표현을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xy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수가 x하고 y가 되는 거야. a, b, c는 상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네들이 변수가 지금 x하고 y가 되는 거니까 좌표 평면에서 나타낼 수 있어. 근데 너네가 나중에 뭐 기하를 안 배우겠지만 나중에 기하를 혹시나 배우는 친구들이 있으면 걔는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공간 3D로 넘어가요. x, y, z가 나와요. 그러면 근데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공간이 있어. 이런 공간에서 너네가 여기 공이 하나 있고 여기 공이 하나 있는데 이 공이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있어. 재밌겠죠? 아니, 재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거 너네 다 뭘로 바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다 문제를 풀지? 왜? 편에서 아니죠. 여기서 이걸 바꾼 이유는 뭘까? 절편. 절편보다 더 중요한 게 직선의 방정식이 그렇죠.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지. 근데 암기하고 있잖아. 여기서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거 다 암기하고 있지. 얼마나 많이 풀었는데 이거. 마이너스 b분의 1이요? 마이너스 b분의 a잖아요. 기울기 뭐야? 그래요.
그리고 빨리 머리 굴려봐요. y는 마이너스. 아, 얘는 배울 이거 기억이 이거 없는데.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기울기가 그냥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거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지. 그렇죠? 네. 그래야지 바로바로 문제를 풀지. 자, 개념 확인 2번, 3번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실제로. 자, 풀어보세요. 2번은 그리는 거고요. 3번은 사보면 다 쓰는 거고요. 절편은 b분의 c 마이너스 b분의 c예요. 사분면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지나가는 사분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x는 0, y는 0. 걔네들은 사분면을 안 지나가죠. 축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일사분면이요. 그러니까 x의 개수가 0이거나 y의 개수가 0이면 요거 둘 중에 하나잖아.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갑자기 기억이 새로 솟는 거죠?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때 배웠던 게? 진짜 아직 기말고사.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자, 4개 다 구했니? 아니면 아직 구하고 있니? 구하고 있어요. 이제 다 했어? 채점했어? 자, 딱 봅시다. 자, 1번은 어떻게 그려야 돼? 1번은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지나가요?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지나가죠? 어떻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죠? 색깔을 좀 해줘야 돼. 1번은 이렇게 지나가지? 그 다음에 여기 절편 써야 돼. 네. 자, 2번은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도 절편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요? 저렇게. 맞아요. 저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 3번에 1번은 1, 4, 4분. 제 1, 4, 4분면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2번은 제 1, 2, 4, 4. 제 1, 2, 4, 4분면을 지나가겠죠. 5분 쉬어요. 네.